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도 조금 민감한 얘기라면 민감한 얘기. 오늘은 그렇게까지 민감하진 않고 남편의 경제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뭔가 남편의 경제권이라고 하면 남편에게 경제권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조가 텔레비에 굉장히 만연해 있잖아. 미디어나 이런데. 특히나 인터넷 같은 데 가더라도 여자들 있는데 그 맘카페 같은 데 가다 보면 언니들 남편 용돈 얼마죠?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천하제일 노예대회가 열리잖아. 그래서 저는 30만원 주는데 그러면 어머 그렇게 많이 줘요? 이러고 이래서 저는 우리 남편 담배 피는데 10만원 줘도 돼요? 이래서요. 이러면서 이제 천하제일 노예대회가 펼쳐지는데 사실 10만원이면 그거 따로 비자금 꽁쳐놓은 게 있는 거고 그게 그런 식으로 돼서 방법이 다 있거든. 그거 난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게. 근데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이게 논조가 펼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내가 실제로 보면 이게 괴리가 조금 커요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새는 맞벌이들이 많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뭔가 천하제일 노예대회 이런 거는 볼 수도 없어. 서로가 서로한테 관심도 없어. 돈이 얼마 있는지. 그래서 이미 서로가 딜을 하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큰 거는 이제 네가 내고 작은 건 내가 내고 이래서 내 친구 예를 들면 주택자금 대출 같은 경우 있으면 이제 친구가 내. 그거는 큰 거니까 그걸 내고 그다음에 이건 내가 내고 나머지 이제 생활비나 이런 거 네가 내라 이런 식으로 딜을 하거든. 그다음부터는 그 남는 돈 나머지는 서로 관심도 없단 말이야. 얘가 얼마가 있는지도 관심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고 그러다가 좀 큰일 생기면 그때 얼마씩 내자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 그나마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뭔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좀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우리가 일정 주기마다 얼마씩이 있는지는 그래도 오픈을 하자 해서 서로 이런 뭔가 재무 상황을 오픈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관리가 잘 된다기보다는 서로 라이프에는 만족도가 되게 높죠. 서로가 쓸 것 다 쓰고 돈이란 게 그렇잖아. 뭔가 씀으로 인해 갖고 새로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동기부여를 얻기도 하잖아. 근데 반대로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결국에 쓰고 남는 돈을 이게 하다 보니까 뭔가 원대한 목표에선 조금씩 멀어지는 게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원대한 목표라고 하면 잠실에 그 사우론타워인가 그래 우리가 시그널 한번 들어가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딱 모으거든요. 그래서 야, 네 돈 얼마 있고 내 돈 얼마 있고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롯데 시그널 들어가려면 일단 우리가 보자. 이걸로 딱 했을 때 300년 모아야 되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되면 구체화가 되잖아. 목표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한 사람한테 몰아줘요. 그때는 그런 건 있거든. 덜 빠져나간단 말이야. 그게 편하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경우도 보면 뭔가 미디어이나 이게 인터넷에서 말한 것처럼 남편 월급 차압 들어가고 그러진 않아. 맞벌이든 그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답답한 거 안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서로 이게 돈을 모으더라도 그냥 그런 거야. 니 쓰고 남는 걸 던져라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그때 되면 한 달에 얼마 딱 남고 던져 토스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달에 이제 50이든 60이든 약간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남자가 여자한테 이게 이번 달에 200만 원 그러다가 다음 달에 조금 짜친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토스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권을 이렇게 몰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내가 봐도 사실 이게 보통 여자가 관리한 경우가 많은데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거야. 이게 돈 관리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 미디어나 이런 거 본 것처럼 여자가 일방적으로 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돈에 대한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돈에 대한 감각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둘 중에 그냥 잘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게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확실히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관리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긴 해요. 그게 돈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관리하는 게 지출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 그리고 남자가 혼자 돈을 벌면 밖에서 돈 버는 데만 신경 쓰는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와이프한테 던져두는 게 맞는데 문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둘 중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는 게 옛날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 세대의 사람들은 그게 없이 잘하고 어떻게든 아끼고 이런 것도 눈으로 보고 커온 세대란 말이야.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 세대부터는 약간 좀 개판이거든. 그런 뭔가 소비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이렇게 자란 세대라서 할 건 다 해야 된단 말이야. 하다못해 빚내서라도 여행을 가야 되는 그런 세대다 보니까 사람들에 따라 갖고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은 되게 안 좋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두 명의 얘기를 해줄 건데 한 명은 제 친구 형님이에요. 대균이 형이라고. 이 형님이 일단 생각도 되게 잘생겼고 근데 좀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옛날 사람이야. 나쁘게 얘기하자면 가부장적인 사고의 정점에 달한 그런 느낌이거든. 어떤 경우도 그런 가장의 권위에 도전한 걸 용납하지 않은 그런 철권 통치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인데, 대균이 형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돈을 직접 관리를 했거든요. 관리를 했고, 형사가 돈이 필요한 항상 이게 승인을 받으러 가, 이제. 받아갖고,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필요해, 그러면 이제 승인 딱 해주면 돈 주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옛날 우리 아버지들 오면서, 야, 이거 필요해! 돈 빡 던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대균이 형은. 그래서 처음에는 형수가 굉장히 많이 답답해했지. 특히나 형수하고도 나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났거든. 몇 살 났더라? 한 7살, 8살 난 걸로 기억을 해.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 들리는 것도 있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보면 여자들끼리는 또 그런 걸로 이제 알게 모르게 쫑크를 주잖아. 힘들고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대균이 형 같은 경우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디어나 이런 데서 보면 남자들이 돈 관리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이유가 남자들 뻘짓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놈의 노래방이 뭔지, 사실 나도 노래방 좀 좋아한단 말이야. 나도 가끔씩 가긴 가는데 대균이 형은 그런 거랑 전혀 거리가 멀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그런 뭐랄까, 진짜 머리에 진짜 게임밖에 없는 사람이잖아. 나이가 느끼기에 게임에 미친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장가가기 되게 좋은 것 같아. 시집가기 되게 좋은 것 같아. 이 사람들은 그냥 집에 던져놓으면 그냥 오락만 알아서 하거든. 그래서 물론 가끔씩 대균이 형도 이제 큰 목돈이 나가긴 했지. 오락기 좀 비싼 거 사잖아. 사면 좀 비싸잖아. 그때는 목돈 나가긴 했는데,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이제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이런 것보다는 돈이 훨씬 덜 깨지거든. 그래서 그렇게 철권통치를 하다가 몇 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계좌를 통장을 보여주는 거야. 형사한테 보여주고, 이제 고생했다고 이제 우리 이제 좋은 데 간다. 그래 돈을 엄청 많이 모아놓은 거지, 이제.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부부랑은 결국엔 공동체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서로를 이렇게 독려해주는 그런 건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서로, 야, 이만큼 모여서 같이 치킨 먹자 이렇게 하고, 대균이 형 같은 경우는 그만큼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파트 업그레이드 들어갔고, 그 다음부터는 형수가 굉장히 편했다고 하더라고. 왜? 그런 걸 보여주고 나니까 더 안심하게 되잖아. 더 리스펙트하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나는 그냥 이 사람이 시킨 대로만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것도 내 친구인데, 이거 내 친구인데, 내가 이름까지는 얘기 못하겠고. 이게, 그 카드라는 게, 이게, 나도 무이자 할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무이자 할부라는 게, 이게, 쌓이다 보면 돈이 제법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친구 같은 경우도, 돈이 되게 쌓인 거야. 그래서 무이자 할부만 기본 한 220 쌓인 거지. 그러면 한 달 생활비 하면 300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카드 값이. 이런 걸 보다가 결국엔 친구가 이게 돈이 안 모이니까 난리가 난 거야. 빡이 돌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니 카드 내역서 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와이프도 할 말이 이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게 와이프가 자기 치장하는데 쓴 돈은 거의 없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자기 치장하는데 뭐 명품백을 사면 남자가 할 말이라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다 애한테 쓰거든. 그게 애한테 그걸 투영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친구 술 먹으면서 했던 말이, 와 씨, 내 아들내미 자동차 아우디 끌고 다닌다고. 그래서 애기차 이런 거 있잖아, 비싼 거 되게 비싸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아들내미가 이름 말할 뻔했다, 깜짝 놀랐네 씨. 그래갖고 아우디를 끌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전집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한테도 돈 때려박으면 밑도 끝도 없거든. 근데 와이프는 이제 오히려 역적 내면서, 야, 너는 네 애한테 쓴 돈이 그렇게 아깝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결국은 이래서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 친구가 다시 경제권 뺏어갔죠. 다시 뺏어가가지고 지가 관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다 좋아졌는데 경제권을 다시 뺏겼어, 와이프한테. 왜 뺏겼냐면 그 노래방 갔다가 걸렸거든. 그래갖고 다시 뺏겨갖고 지금은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단 말이야. 결국에는 전자와 후자를 비교했을 때 똑같이 봤을 때 여러분은 누가 관리한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돈이란 거는 그냥 이런 것들은 서로에 대한 이런 합의와 조율점이란 게 굉장히 필요하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잘하는 사람이 관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남자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용돈 5만원 10만원 이렇게 받으면서도 잘 사는 사람 잘 살아. 그 사람들이 왜 잘 사는 줄 알아? 이게 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게 뭐 2차 하청이든 3차 하청이든 이게 쫄 때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은 월급 이게 용돈 10만원 받아도 잘 사는 척 한단 말이야. 이게 구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 그런 사람들은 살지도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남자가 또 워낙에 또 돈 없고 쪼들리고 그러잖아. 그러면 주변 사람들 다 끊기거든요, 진짜.
어떻게 사람들 만나갖고 1인분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끊기고 나면 사람이 없어. 나중에 사람이 뭐 이렇게 큰일이 터졌을 때 아무도 안 온다니까. 진짜 그런 것들이 있고, 친구 사이도 점점 멀어지는 거, 이런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물론 뭐 친구라는 것들 너무 자주 만나도 문제겠지만, 또 남자가 너무 쪼들면 또 그것도 문제인데, 문제는 현재 미디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뭔가 남자가 쪼들리고 그런 천하제일 노예대회 우승자처럼 사는 것들이 미덕인 것처럼 이렇게 퍼뜨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건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난 뭐보다 좀 이게 또 가장 어이가 없는 게 그거야. 남자 돈 있으면 뻘짓한다라는 것들인데, 사실 남자가 뻘짓하는 건 맞단 말이야. 그 노래방을 그렇게 좋아해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뻘짓을 해도 좀 일반적으로 좀 이게 빠듯한 집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는 애들이 잘 안 해. 그게 남자도 이게 웬만큼 상식이 없지 않는 이상 그렇게 뭔가 빠듯하고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비싸. 그게 한번 노는데 그걸로 차라리 그냥 아들내미 그냥 옷 사주고 이게 먹는 거 맛있는 거 사주지, 그거 가지고 노래방 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뭐 가끔 뭐 1년에 뭐 한 번도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 잘 없어. 오히려 뻘짓을 하는 사람은 어디냐 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 진짜 전문직 그 고액 연봉자들, 이런 사람들이 뻘짓 더 많이 해요. 사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잘 한단 말이야. 난 다 알고 있지. 난 그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여러분의 그런 뭔가 외벌이로 이렇게 짜치게 사는 사람들이 돈 주면 이게 뻘짓한다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런 거 짜치고 힘든 사람들은 보통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외벌이 하잖아. 힘들단 말이야. 그게 대출금 빠져나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진짜 한 3인 가정이면 그냥 손만 쳐도 300만 원씩 빠져나가거든. 그런 거 할 염두도 못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귀담아 듣지 말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으면 서로 공동체잖아요. 서로 공동체면 공공의 목표를 향해서 다가갈 그럴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관리를 해보고, 내가 상태가 좀 안 좋단 말이야. 내가 상태가 안 좋은 건 관리를 해보면 알거든. 그게 그러면 이건 내가 상태가 안 좋겠다. 그러면 이게 자진납세하고 당신이 한번 해보시오 이런 식으로 던져주고, 근데 이쪽도 더 개판이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게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맞대갖고, 부부는 결국엔 공동체니까 이렇게 나가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뭐 오늘 얘기 듣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가지고, 더 좋은 아웃풋을 위해 가지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튼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